안녕하세요. 혹시 올해 시험 보셨고, 그죠? 저기 올해 시험 보셨습니까? 시험은 뭐 잘 보신 게 아닌가 봐요. 여기 잘 보셨나요? 어려웠어요. 여긴요? 이제 시작이시고, 여긴요? 아직 안 봤고요. 여긴요? 이제 시작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올해 시험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다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게 전기고요. 전기하고 통신인데, 올해는 통신이 시험이 없어가지고 일단 수업을 안 했는데, 일단 내년에는 통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신이 서울시에서 특성화고 2가지인가 해가지고 그곳에서 특성화고 두 곳이 아니라 한 10곳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신 관련된 교육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나왔는데 확실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쨌든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통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통신을 그래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전자 수업을 하면서 통신을 너무 등한시했더니 학생들 통신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는 다른 건 작년 시험에서 올해 시험 나온 거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에 포함되어 있는 통신 내용이 약간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할 거고 통신에 관련된 걸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기는요 작년에 했던 내용 그대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올해 기출 문제들 보면 기출의 특성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본 느낌, 딱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를 그 관련 내용을 가르쳐 주고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응용 문제를 좀 내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분명히 본 거거든요. 보고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실제 접근을 하면 접근이 엄청 좀 불편한 정도, 바로 답이 안 나오고 한참 돌아서 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기출이 약간 중간고사 문제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안동대 교수님,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동대에서 들어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디지털 논리회를 엄청 잘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낸 예전 문제도 좀 멋있었고 했는데, 올해 문제도 역시 그분이 들어가서 문제를 냈다고 해놓으니까 디지털 문제가 쉬운 문제가 별로 없었죠. 그죠? 한 문제야 그냥 기본 문제였는데, 나머지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풀면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고 학생들이 나는 2번을 풀어봤다, 그냥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2번 정리해보고 자기가 실수한 것 찾았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답안 적기도 빠듯해가지고 답안을 다 못 적었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중간고사 문제를 봐가지고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벗어난 내용이 아니고 그냥 기본 내용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하시는 분들은 자기학 문제가 엄청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자기학 문제는 물리 관점이 좀 포함되어 버렸거든요. 물리 관점이 포함된 자기학이 나오다 보니까 평상시에 생각을 안 했던 유형의 문제라서 좀 힘들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업 시간에 특별하게 안 한 건 없고, 그냥 물리에서 속도 관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던 그 정도인데,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잘 모르니까 물리가 자기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전기에서는 사실 문제가 오류 문제도 좀 있었어요. 나름대로 봤을 때는 전기 기기 문제가 한 문제는 완전히 오류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고, 2문제 다 이상하게 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보면서 당황을 했대요. 아는 사람들이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풀었는데 풀면 답이 0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시험장에서 긴장을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올해 기출은 진짜 중간고사 본 느낌이다라는 그런 기출이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 교수님이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 정도는 비슷하게 나온대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올해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점수가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올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니까 조금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학교에서 지금 이제 4학년이 이제 막 졸업하신다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그거 그대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유지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뭐 공부를 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좀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른 거 하기 전에요, 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우리 수업이 우리 시험 범위가 어떤 거다라는 걸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올해 기출이 뭐가 나왔다라는 것 정도를 소개하고 이제 앞으로 수업 일정 정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파트입니다. 전기 파트는 공업교육론이죠, 그죠? 그래서 교과교육론이 지금 이제 2점짜리 2개 하고요, 4점짜리 4개 해가지고 총 20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80점이잖아요, 그죠? 80점 중에서 항상 공교는 20점에서요, 많으면 22점까지 나왔던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니까 80점 중에서 20점이면 꽤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합격하려면 일단 공교 만점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전공은 내가 공부했던 파트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못 풀거든요. 못 푸는데 공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전기전자통신이 나오면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뭐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 일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뭐 이게 과목이 그냥 전체 계략 과목이죠, 그죠? 고등학교 교재에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회로 일반 해가지고요, 이제 직류회로하고 교류회로인데, 올해 전기 쪽에서는요, 직류 파트의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교류 문제가 2점짜리 하나에 4점짜리 3개 해가지고 총 14점 나왔습니다. 14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학 문제가, 정전계에서 4점짜리 하나 나왔고요. 전자의 운동 해가지고 관련된 게, 뭐 여기서 전자총을 쏴가지고, 그죠? 전자총에서 전자를 쏴가지고 속도 V를 줬다. 근데 여기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이 존재하면 분명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 힘이 생기니까 얘가 요렇게 가면 이렇게 꺾일 거예요. 꺾일 거고. 그러면 이 위로 당기는 힘하고 이런 힘의 크기에 의해서 얘가 얼마만큼 변이를 일으키는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초기 속도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까지 뭐 거리가 있을 거고 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물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리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물리 관점이 조금만 해석이 되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자기학 문제는 기본 문제였으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4점짜리 자기학이 좀 학생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맨날 수업 시간에는 했는데, 이렇게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데 얘는 전기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요즘 많이 안 쓴다고 했거든요. 많이 안 써서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도 V를 탁 쏘면 얘가 원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운동을 할 때 이때 존재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주어지고요. 그럼 이게 주어지고 나서 그럼 같은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이건 이제 맨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이런 레일이 있을 때 길이 L인 도체를 속도 V로 움직인다. 그럼 이 도체에 발생되는 유기 기전력이 얼마냐. 뭐 이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걸만 알면요. B 값만 찾을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이게 처음 보는 유형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진짜 기본 문제들입니다. 이 B 값만 계산이 되면요. 그래서
그런 문제였는데 어쨌든 자기약이 이 회로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게요. 올해 회로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그냥 나와가지고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약하고 회로만 해도요. 12점에 14점이니까 26점인가요? 26점이죠. 꽤 큰 비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기기기에서요, 2문제 나왔습니다. 4점짜리 2개 해가지고 8점요. 아마 이 비중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회로도 아마 안 바뀔 것 같고, 자기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로는 거의 이런 비중, 아니면 여기에 2점짜리 하나가 없든지 4점짜리 하나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것 같고, 자기약도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비중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전기라는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직류하고요, 권선형 유도전동기 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까지 기출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문제들이었으니까 이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공학 쪽에서 2문제는 나왔습니다. 역시 제어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라고 하는 선도, 흐름 선도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끝이 없어요. 한 몇 줄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풀어가지고 답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빨리 안 풀려가지고 학생들이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도선도요. 보도선도 읽고 해석을 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그 전달함수에 맞는 해석을 다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왔던 게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괜찮았던 문제 같아요. 괜찮았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너무 안 좋았던 문제 같습니다. 그냥 빨리 풀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아무튼 제어 쪽에서는 이것만 나오고요. 나머지 쪽은 안 나온 것 같고 아마 이런 것들은요. 안 나온 이유가 2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공학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 송전설비 하나 나왔고요. 수전설비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전설비 나왔는데 발전은 올해도 여전히 안 나왔더라고요. 발전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발전은 안 나오고 어쨌든 송전, 수전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뭐 그냥 괜찮은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 이 문제는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직류 분권 전동기 하면서 문제에 오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례추이 할 때 사실 쓰지도 않는 비례추이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문제로서 나왔던 게 있습니다. 답은 풀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풀이를 요구했던, 그러니까 오 개념을 요구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문제 다. 이 기기 문제는 이번에 올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전자글 파트에서 이건 뭐 우리가 예전에는 이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SCR이거든요. 그래서 SCR이었는데 SCR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력공학, 전력전자 해가지고 뭐 이건 대충은 모의고사도 하면서도 해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문제가 한 문제는 앞으로는 어쩌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회로하고 전자기학에서 문제가 줄어든다면 아마 이쪽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나오면 저 개인적으로는 대책이 안 쓰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채워주셔야 될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이요. 전자공학이 뭐 그냥 예측은 FET 나올 거다, 연산정폭이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 나왔습니다. 이쪽 2문제는 힘들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도체는 전혀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논리회로가 그래도 뭐 좀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논리회로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전자공학이 8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나머지 실습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 2차하고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런 관련된 문제를 모의고사를 몇 개 봤는데 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는 전자공학이 8점이고요. 전력전자가 지금 이제 2점이고 전력공학, 제어공학, 기기 이게 각각 8점씩 이렇게 나왔던 그런 형태고 그다음 나머지 회로하고 자기학. 그래서 사실 회로 자기학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다한 수준에서 했으면 뭐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왔는데 회로 자기하기, 회로는 문제가 풀만했는데 자기하기 뭐 12점짜리가 너무 좀 생뚱맞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각도에서 나와버려가지고 힘들었다라는 그런 게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 보도 문제도요, 보도 순도 문제도 잘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안 다뤄보면 힘들었던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얘도 사람을 당황시키게 했고 이 문제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해가지고 시험 보면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는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고요. 전자는요. 전자는 어쨌든 전기전자 일반, 이건 모든 그 책에 이론 교재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치우고요. 네, 회로 이론요. 회로 이론 파트에 전자 분야에서는 이게 직류회로가 4점이 나왔고요. 교류회로도 4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자 문제인지 전기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죠? 파트가 전자공학이라고 했는데 전자 파트라고 해놓고 오히려 전자회로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직류회로는 여기 전기 문제이면서 전자 문제이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걸 전기 쪽에서 배우니까 뭐 이쪽 파트에 제가 놔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원 분할하는 거하고 태분한 뭐 해가지고 최대 전력 전달 뭐 관련 그런 내용과 교류적인 이런 관점, 공진 관련된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 이론이 16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한 전자기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 안 나왔던 게 첫 해라서 안 나올 수 있고요. 이게 뭐 두 번째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계속 안 나왔으면 제가 수업하기가 편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업은 이제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건 올해 찍은 동영상 보세요 라고 하고 그냥 보세요라고 하고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회로 보세요. 이 전자회로가 너무 점수가 이게 사실 회로가 이 정도 점수 나오고, 그죠? 전자가 한 16점이 나왔으면 그게 전자 문제구나 라고 했을 건데 회로가 전자가 지금 8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8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오펜프 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BJT하고 그 제너 다이오드 이런 관점으로서 나온 이런 게 이제 전자회로 파트에서 나온 거. 반도체 문제가 하나는 나왔는데 반도체 공학이 따로 있어서 그쪽을 보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실습 문제니까 뭐 이건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이 디지털 회로 설계 쪽인데 이건 너무 어려운 파트고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도체 공학이 PNG 팝 같은 그 발광 다이오드죠, 그죠? 가장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물 반도체 관점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보세요. 이게 디지털이 16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이고, 그래서 불함수 간략화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회로 오펜프하고 사실 박스를 준 건데 그 박스 내부가 인코드 회로거든요. 인코드 회로 설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스하고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회로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카운트 회로 설계하는 거 해가지고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학인데 이건 아무래도 뭐 앞으로 나오면 한 문제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수준은 한 12점 정도, 앞에가 아마 여기가 한 12점 정도 그렇게 나왔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이상한 이런 반도체 쪽에서 이제 나오면 이게 4점짜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도체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쪽이 역시 열심히 수업을 얘를 한다고 해봤는데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고요. 2점짜리 뭐 올해는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C원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좀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이요. 디지털 통신 해가지고 정보통신 시스템, 통신망 활용, 인터넷 통신, 그 다음에 신호화 시스템,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 전송 방식, 광통신, 이동 통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뒤통에 DPSK가 사실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QPSK 열심히 쓰고 해가지고 수업은 옛날에는 해줬을 겁니다. 해줬는데 뭐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해줬는데 공무원 쪽에서는 많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쪽은 안 했더니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건 넣을 곳이 없었어요. 여기 이 파트 내에서는 이 문제를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에서 그걸 열심히 읽어봐도요, 이 공청회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계실 건데 그런 자료를 열심히 읽어봤는데도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호프만 코드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 쪽은 이게 범위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안 해줬더니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올해는 이제 통신 수업이 아예 없었는데 모의고사 할 때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범위에 없어서 안 넣었더니, 만일에 이게 올해 통신이 있었으면 아마 범위에 넣었을 건데 통신이 없어가지고 안 넣었는데, 아주 기본 문제인데요, 아무도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마 통신공학을 통신을 전공을 하신 분들은 다 풀었을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학 문제. 자기학 문제가 정정기가 지금 이제 6점 나왔고, 그다음 정자기가 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학도 거의 10점이니까 무시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전자공학, 디지털공학, 회로, 자기학 뭐 이것만 공부했으면 다른 거 이상한 거 안 하고 그냥 시험 봤으면 점수 잘 받았을 것 같은. 괜히 범위만 막 줘가지고 이상한 공부도 좀 하게끔 했더니, 특히 제일 아쉬운 게 작년에 이쪽을 열심히 한다고 해봤는데 시험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진짜 아쉽긴 아쉽습니다. 근데 뭐 내년에는 한 문제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도 역시 공교는 20점입니다. 공교는 20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작년에 어쨌든 거기 전자 파트의 시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파트는 통신 이론, 앞에서 했던 뭐 이런 기본적인 통신 이론. 혹시 여기 통신 관련 학과 있나요? 전공이 통신으로 나온 사람 없나요? 그래서 통신 파트는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년에 통신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디지털 통신도 뭐 통신망, 인터넷 통신, 광통신, 안테나 공학도 어쨌든 중요한 파트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전자공학은 전자회로는 다 들어갑니다. 전자회로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고요. 전자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응용 파트가 돼가지고 나오면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마이크로파 공학 해가지고 얘는 아마 앞에 있는 이 이론하고 이쪽하고 거의 같이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신은 뭐 이런 내용도 좀 포함시켜서 할 거고요. 그리고 통신에서도 회로 이론은 여전히 나옵니다. 시언어가 통신이 나오면 점수가 좀 더 4점이 될 수 있고, 그죠? 배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이쪽은 그냥 일반적인 실험이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통신도 자기학 나옵니다. 자기학 나오고요. 뭐 그다음 전기 일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통신은 아직 기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역시 모르는 거고, 근데 나오는 패턴을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회로는 여전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죠?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올해 같은 거 같으면 문제 몇 개 어려운 거 빼고는 전기, 전자, 통신을 나눌 이유가 없었던. 근데 이제 전기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전력이라든지 기기가 들어갔는데, 전자 쪽에서는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였다라는 거 정도 봐두시고, 그래서 올해 기출이 몇 문제가 일단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응용 문제는요, 시험장에서 분석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분석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고 있으면 시간이 훅 가가지고 진짜 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수업은 만일에 이제 올해 하게 되면, 올해도 기기 수업은 공무원 수업에서 대치를 했는데, 이게 기기는 우리 수업으로 짧게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수업에서 길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올해 나온 거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데 뭐 어떻게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는 기기가 나오면요 이게 공무원 수업에서 일단은 한번 하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든지 뭐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공무원 수업에 이론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어 가지고요 가능하면 저 수업을 한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이건 기기는 공무원 수업으로 대체할 것 같고요. 전력은요 작년에 수업한 게 있으니까 올해는 아마 촬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만일에 들으시면요 오시기 전에 요거 작년에는 거기 기초전기전자부터 제가 수업을 했는데 이게 양을 어쨌든 회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양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다 안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수업을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은 사실 다 안다가 아니라 모른다라고 하고 수업을 한 게 공무원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 수업은 가능하면요 한 2번은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면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고등학생들한테는 딱 이 정도 수준에서 가르치면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예요. 물론 전기기기로 가면 기기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해야 되고 뭐 하겠지만 어쨌든 전기전자통신 어딜 가시더라도 기초전기전자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해결될 거니까 이거 시간 됐을 때 계속 봐주세요. 계속 보시면서 자기 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것만 잘 되면요 사실 우리 쪽에 전공은 반 정도는 해결됩니다. 반 정도 해결되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냥 그대로 제공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찍었던 그 기출 문제들 다 정리했고요. 올해 기출은 지금 촬영이 안 됐습니다. 아마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 촬영해가지고 여기 뒤에 붙여놓을 겁니다. 붙여놓을 거니까 그때 올해 기출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얘는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은 작년에는 1, 2월에 기초전기전자하고 회로 이론을 끝냈고요. 이제 전자기학은 뒤쪽을 밀었는데 아예 올해는 첫부터 회로 이론을 먼저 하고 자기학을 하고 해가지고 얘를 좀 빨리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작년에는 3, 4월에 이제 전자회로를 했는데 3, 4 전체를 가지고 썼는데요. 이게 전자회로를 할 때 월요일만 전자회로를 하고요. 수요일은 이제 다른 과목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 쪽에 관련된 내용하고 통신도 같이 해가지고 통신을 이제 이 3, 4, 5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요일은 통신을 하고 월요일은 전자를 하든지 이걸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시간표를 짤 때 좀 제가 생각을 드렸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월요일이 통신이 될 것 같고 수요일이 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일단 할 게 더 많은 형태가 돼가지고요. 그리고 6월달 되면요, 이제 전기 쪽 파트입니다. 이건요. 3, 4, 5,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제어를 우리가 촬영을 사실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돼가지고, 제어공학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다른 별 문제도 그냥 같이 풀이하면서 제어공학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 9 쪽은, 회로이론, 자기학, 전자에 관련된 것과 이런 제어는 여기서 문제를 풀 거니까 특별하게 여기서는 안 할 것 같고요. 앞에서 했던 이런 과목에 대해서 통합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모의고사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직렬은요. 전자직렬은 역시 올해 촬영됐던 이건 이제 올해 수업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봐주시고 일단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이게 보라고 하면 안 볼 것 같은 학생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시간 될 때 봐주시기 바랍니다. 4, 5, 6월인가요? 한 6월 넘어버리면 절대 못 봅니다. 앞에서 준 동영상은 6월 넘어버리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것들은 1, 2, 3, 4, 5에 좀 다른 것도 하시면서 얘를 좀 볼 여유가 있을 거니까 그때 좀 가능하면 봐주시기 바라고요. 전자기기도 역시 같이 올해 촬영됐으니까 다시는 안 갈 것 같고요. 기초전기전자 역시 같이 기출문제도 같이 있을 거니까 이거 동영상으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어쨌든 1, 2월에 해로 이론하고 자기학은 뭐 공통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5 전자해로 수업하는 거, 전기하고 전자는 같이 하는데, 전기하시는 분들은 뭐 힘들다 싶으면 살짝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전자는 올해는 여기 8점밖에 안 나왔지만 뭐 12점이 나올 수도 있고 16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얘는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전자하시는 분은 통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통신을 같이 할 거니까, 통신은 7, 8, 9에는 통신을 공통 문제를 못 풀 것 같아 가지고 일단 통신은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하는데, 5월 달에는요 3월에서 5월은 전자하루 통신하루 해가지고 5월에 전자가 끝나면 이제 이때는 보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요일 보강 정도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는요, 6월 달에는 순수하게 이 전자하시는 분들은 통신 수업만 들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하는 사람들은 6월 달에 제어 수업만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7, 8, 9는 이건 전기 전자 같이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모의고사는 따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은요, 통신은 역시 이 과목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넣어놨고, 기초전기전자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요. 통신은 올해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만일에 통신은 4, 5, 거기 가티오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수업은 해 나갈 겁니다. 가티오에서 뭐 이 수업은 전자 때문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 수업은 할 건데, 이제 만일에 가티오가 나왔는데 올해도 통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전자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하고, 통신 이제 통신에 나오는 것들은 좀 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1, 2월은요 역시 해로 자기학은 뭐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냥 하고, 3월에서 5월은 전자를 하면서 통신을 같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통신이 과목이 한 과목이 적혀 있는데, 사실 여기에 통신 과목이 엄청 많죠, 그죠? 과목 수가. 아까 전에 봤던 그 파트가 다 통신이거든요. 무선공학도 있고, 뭐 시스템도 있고, 다 해가지고 여기 엄청 많은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금 4개월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배우는 내용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 9는 역시 똑같이 모의고사를 볼 건데, 이때는 그냥 이건 또 다 같을 겁니다. 근데 올해도 서울시 아니면 일단 통신이 나올 가능성이 제 생각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통신이 한 3, 4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통신 선생님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학교에서 통신과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서 뭐 많이 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올해도 없으면 제가 편하니까 없으면 편하니까 그건데, 뭐 그래도 일단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작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수업은 전기전자 통신 여전히 작년하고 커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새로운 과목들이 추가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과목 수업 준비하고 자료 정리하고 한다고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그런 과목 투자를 안 하고 기본적인 과목 위주로 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런 과목들은 이제 동영상으로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저는 좀 덜 바쁠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없나요? 여기는 그러면 전공은 전자요? 여기도 전자였고요. 여긴요? 아, 전자요? 옆엔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자, 뭐 올해도 사실 저는 전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접수 인원 전까지는 제가 아는 전자 학원 수강생도 그렇고
그 동영상 보시는 분도 바로 그렇고 얘가 전기하고 전자가 2대1이었거든요. 그래서 2대1이어가지고 전자는 매매 없겠지 하고 했더니 막상 접수를 하니까 전자가 훨씬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체 접수인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자가 합격하시면 좀 더 편안해요. 왜 전자를 많이 하죠? 이쪽 분은 전자밖에 못 보나요? 네. 같은 학교인가요? 여긴요? 다 볼 수 있는데 전자예요? 여기도? 전자만? 다 할 수 있고. 여기 다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통신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통신으로 나오면 진짜 시험을 못 볼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전자 앞으로 수업은 전자하고 전기를 어쨌든 열심히 해 나가고, 통신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통신도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1년 동안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올 연말 12월 31일이죠. 올이 아니구나, 내년 12월 31일 날 발표 나면 꼭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